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처럼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좀 아쉬웠죠. 월요일 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을 앞두고 쉬어가는 또 연휴였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 보기 양상 속에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는 와중에 미국장이 급등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매크로 지표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현시점 1357원이지만 드디어 1355원, 즉 1310원에서 1400원까지 올랐으니까 1310원이죠. 10원에서 1400원까지 올랐으니까 90원 오른 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절반인 한 45원 정도를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추세 돌리는 부분. 그럼 1400원에서 45원 빼고 나면 정확하게 전환점이 1355원. 제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환점 이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오늘은 약간 장중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흐름 자체는 그래도 꺾였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빠졌습니다. 드디어. 이건 뭐 반가이까지는 이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자체에 4.5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코멘트 해드렸었죠. 우리가 쉬는 와중 나스닥이 3%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올라왔습니다. 이틀 합산이죠. 미 고용지표 부진 이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올라왔고 10년물 국채금리 빠지고 5% 넘어가던 2년물도 이제는 피크 쳤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시장은 좀 빠지고 있죠. 즉 금리가 빠지면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지난 금요일에도 체크를 했지만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 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커뮤니케이션 섹터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다만 제약바이오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5월 31일자부터 6월 4일까지 아스코니까 초록 발표는 그 일주일 전인 대략 5월 말 22일, 23일 이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고 보았었을 때 5월 20일 전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했었었죠. 그러면 최소한 5월 15일 날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요. 윗꼬리 달고 운봉 전환되고 있으니 할 필요 없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적 시즌 끝나고 5월 15일 지나고 나서 5월 2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기존에 원래 5월 20일 지나고 나서 그 5월 20일 전후에서 보자 이런 뷰였다면 이제는 5월 15일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뷰로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은 포인트는 심플하죠. 결국은 금리가 피크 치고 이제는 빠진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보면 돼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유한양행, 그죠? 최근에 SK바이오팜 뭐 이러한 종목들, 오스코텍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일단은 저라면 5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죠. 그때 이후에 좀 관심을 갖는 형태로 5월 말까지 좀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보게 되면 5월 15일부터 5월 31일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주 길어봐야 뭐 3주 뭐 이 정도죠. 그 정도 체크하면서 바이오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또 금리 인하 바라보게 되면 조심스럽게 네이버나 카카오 그 중에서 네이버는 최근에 시커머스에 고전하고 있거든요. 알리테무 신 네이버 쇼핑 이 빈자리를 파고들어 버리죠 지금. 쿠팡 네이버 쇼핑 양강구도였다면 이제는 강력한 시커머스가 등장을 하면서 약간 점유율 둘 다 조금씩은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럼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그죠? 이 종목 중심으로는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 입시 형성과 기존 고점 라인 때 갭으로서 뚫었죠. 그럼 오늘 전환해가지고 돌리는 첫날이니까 일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초병이라도 띄워놓고 추가적으로 불탈 타이밍 이런 것들 노리는 거죠. 자, 네이버 카카오나 바이오에 관한
투자하기 말씀드렸고, 전자 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뚫었습니다. 갭으로. 저는 이거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전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랜 기간 지금 조정이 나갔었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제는 추세 되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 4월달 빠졌던 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환율하고 금리 올라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피크 쳤다.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환율이 기준선 이 부분을 지금 터치를 했고, 좀 더 하회하는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 해야 되고, 금리는 제가 기준으로 체크해 놨었던 4.5 부분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5월달에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심스럽게 욕심을 내야 될 때죠. 전자닉스. 그리고 이런 쪽은 결국 기승전 실적으로서 뒷받침되니까 지금은 실적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같이 약간은 섞였거든요. 사실 1, 2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여서 실적 위주로만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왔었죠? 화장품이 올라왔었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한번 좀 나오니까 화장품이 조금 차익실현 나온 반면에 다른 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바이오를 튄다든지 지금 먼저 조정 나왔던 요 반도체를 튄다든지. 반도체는 진짜 지긋지긋하게 빠졌었죠. 적게는 뭐 15에서 뭐 20%, 많게는 한 30% 이상 뭐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였죠. 오늘은 다 같이 올라옵니다. 방심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살 종목들 이런 것들 체크. 자, 전자닉스 항상 유효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리노공업. 최근에 리노공업 다시 한번 신고가 하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리노 이쪽이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고영 이런 부분도 바닥 탈출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호는 안 나왔어요. 장기평선과 기존 고점, 분봉상, 일봉상 아직까지 하락추 역배열에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고영이나 이런 부분도 팔 타이밍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비중 늘릴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7,000원선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인텍플러스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돌린 건 아니에요. 장기평선과 기존의 고점.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결국 수율 잡는 게 이런 검사 장비 쪽, 리노 쪽, 테스트 소켓 뭐 이런 쪽 있고 실적으로서 뒷받침돼 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ISC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ISC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만 체크하면 돼요. 지금은 돌아서는 초기 국면이니까. 개인적으로 매크로 지표는 전쟁 리스크가 4월달에 완화가 되면서 또 이제 금리나 환율 이런 것들이 단기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많이 빠졌었던 이런 반도체, 테크 뭐 이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자, 2차 전지 아직까지 힘들어요. 결국 실적. 결국 SDI나 엔솔이나 둘 다 서프나고 이런 것들은 환율 효과와 더불어 AMPC 효과, 즉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고, 그 본질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은 2분기 실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은 좋은데요.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금리가 좀 더 빠지면서 많이 빠져 있었던 이쪽에 차익실현 나와가지고 반도체나 바이오나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같이 빠졌을 때 바로 사기보다는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쪽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죠. AI와 더불어 결국 숫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이쪽이 주도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반도체와 더불어 그동안에 AI 트렌드 이런 쪽으로 체크했다면 반도체 쉬어갈 때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었죠. 이쪽은 지금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8%씩 올라오죠. 근데 빠질 때도 한 10%씩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그냥 사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4월 내내 매크로 지표와 함께 좀 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돌리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전반으로 보면 단순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마찬가지로 오늘 갭으로서 뜨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단순 기술적 반등에 그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지난주부터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 체크를 했었고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전자, 닉스 뭐 이런 부분부터 반도 채워나가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소부장에서는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카오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지금 선호하고 바이오 이런 부분은 실적 시즌 마무리된 이유 그리고 실적 시즌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은 이번 주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숫자로서 차별화되는 종목들 계속 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장도 그렇지만 결국은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2분기, 3분기 이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적 컨컬이라든지 그 보고서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쭉 전략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또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요. 추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화음간 소통을 통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우 시스템도 지금 한 8% 빠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결국은 한국타이어 한우 시스템 품으면서 결국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타이어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 쪽으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우 시스템 한국타이어 같이 빠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